그 그림이 이런 식으로 전시관에서는 걸려 있습니다만, 이들은 승복이에게 자기가 당성이 강한 공산당원으로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려와 가지고 9살 어린이를 회유하려고 했는데, 이 무장공비보다 더 승복이가 투출해 버렸어요. 밖으로 끄집어낸 뒤에 밖에서 다시 한번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돌로 내친 다음에 어디다가 시체를 은닉했냐면요, 어린아이와 승복이는 이 마국간 밖에 오지랖 통에다가 처박아 놓고 건물로 살짝 덮었습니다. 어머니와 이 학과는 요 밖에 있는 갈대 쌓여있는 퇴비장에다가 덮었습니다. 그때 이 학관 씨가 의식이 살아있었습니다.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뭘 했냐면 전부 이 안에서 닭을 잡고 먹을 식량을 챙기고 옷을 챙기고, 그때 이학관 씨한테는 이런 기억이 있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일어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자기는 눈을 감고 계속 말소리만 들려요. 그때입니다. 그때 아버지 이소구 씨가 아랫마을 이사를 도와주고 밤 8시쯤 올라옵니다. 약주 한 잔 마신 채. 이 집으로 올라오다가 살인문 앞으로 딱 나타나니까 갑자기 장정들 5-6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선생동무, 우리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둘러싸여서 산속에서 이런 재간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시지요. 그러지요. 그러면서 이서구 씨가 깜깜한 밤에 이쪽으로 인도해서 요 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지게를 진 채로, 빈 지게를 진 채로 문을 열고 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그때는 전기도 없었죠. 여기 칠흑같이 깜깜한 밤입니다만 어두운 데 대신에 어떤 자극이 다가왔냐? 피냄새입니다. 이서구 씨가 그 순간 강하게 벽을 밀면서 자기 뒤에 있던 공비들을 쓰러뜨리고, 그리고는 부엌으로 나가서 뒷문으로 해가지고 요 밖에 한 10여 미터 되는 거의 절벽에 가까운 그 하천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몸을 날립니다. 밖으로 나가는 동안에 뒤쫓아왔던 공비에게 엉덩이에 칼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빠져나가서 무려 한 2km 정도 내려가서 아랫마을에 신고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니까 공비들이 급히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튀자 해가지고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학관 씨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이승복군의 집입니다. 승복군의 집에서 한 50m 내려오면 한 채가 있고요. 또 한 100여 미터, 200m 하다가 한 1km쯤 내려오면 반월 형국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집이 있습니다. 반달처럼 생긴 큰 집입니다. 여기에 사는 분은 적어도 요 동네에서는 집이 가장 크고 식구도 많고, 근데 이승복군과 이 반월 형국집과는 먼 친척입니다. 아버지는 이서구 씨잖아요. 이 반월 형국집의 가장은 이성년 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라고 늘 부르면서 가서 앵기고 했던 그런 집인데, 이학관 씨가 밤 11시경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기어 내려오다시피 해서 첫 번째 집에 도착했답니다. 했더니 해서 아주머니 살려주세요 했더니 이제 놀래가지고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죠. 왜 그러냐? 무장공비들이 왔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자. 이건 구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데리고 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도착합니다. 무려 1km를.
그때 반월 형국집에서는요, 약 9명 넘는 이 부분의 주민들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 피신해 있는 자리에서 이학관 씨가 피를 토하면서 아주머니 최순옥 씨한테 안겼습니다. 최순옥 씨가 걱정이 되지요. 자기 조카뻘인데. 그래서 입을 후총을 찢어가지고 지혈을 해주면서 승복이는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학관 씨가 얘기합니다. 걔는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공상당이 싫다고 하는 바람에 칼로 입을 찔러가지고 입이 잘려져서 죽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말의 족보는 이런 식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신고를 받은 수색대와 경찰이 달려오고 다음날 아침에 북군이 올라오면서 반월 형국집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학관 씨는 군병원으로 후송이 됩니다. 후송되는 동안 최순옥 씨는요 걱정되죠. 걱정이 되니 군인들과 함께 아침 해가 뜰 때 개방선으로 올라갑니다. 이서구 씨가 도망가고, 그죠? 이학관 씨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날 오전에 원주병원으로 후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순옥 씨가 시신 수습을 위해서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이날 낮에 조선일보 기자가 이 사건을 접수받고 다른 기자들보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진기자 노형옥 씨와 함께 갔습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이학관 씨입니다. 이학관 씨가 최순옥 씨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진은 제가 98년 당시에 최순옥 씨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최순옥 씨에게 당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찍은 겁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 현장에 가서 시체를 봤더니 세상에 시체를 그렇게 지저분한 곳에다 처박아놔가지고 이분이 울면서 시체를 닦아내고 그러면서 멍석을 깔고 거기에 나란히 눕힙니다. 눕히는 가운데 보니까 정말로 승복이의 입이 찢어져가지고 턱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내려와 있길래 이불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찢어 와가지고 승복이의 턱을 이렇게 감싼 그걸 재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주병으로 후송되는 동안에 이분이 올라가서 시술 수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그 당시 사진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조선일보의 강민원 기자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여기에 사체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대화들이 오갑니다. 아직 강민원 기자가 도착하기 전에 최순옥 씨가 승복이 사체를 수습하면서 아이고 악독한 놈들, 저희도 사람인데 어떻게 입을 찢었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교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왜 입이 찢어졌을까요? 그랬을 때 최순옥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왔는데 야가 공상당이 싫다고 하기에 입이 저렇게 찢어졌대. 그래서 승복이의 입이 찢어진 걸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당시 현장에 몰려있던 사람들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그날 점심때쯤 조선일보 기자가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체를 보면서 물어봤겠죠. 기사는 이렇게 완성되어 봅니다. 그리고 다음날 장례식 사진입니다. 이 관 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당시에 이승복 군과 같이 교실에서 공부하던 어린이들입니다. 제가 이 옆에 사내아이를 찾으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 옆에 여학생입니다만 지금 저 잠실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때 심정을
해고해달라 그랬더니 슬픔보다 더 무서움이 더 컸답니다. 보통 마을은 공포에 짓눌러진 그런